애초에 윤석열 하나 구속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앞잡이를 자처한 내란동 조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진석, 권성동, 윤상현을 둘러싸고 당장 잡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최후는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며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에 낳은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서 난될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의 위헌 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호 강화를 경찰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현재 보도를 보면 일부 극우 세력이 헌법재판소에 또 몰려간다는 기사까지 나왔다며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난동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돼 있는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상임위의 현안 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사위 현안 질의에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변호에도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위헌 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담긴 150쪽 분량의 이번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고 1,500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절차를 방해하고 회방 놓은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죠.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고 3일 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8명과 함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는데요. 약 45분간 직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였고 민주당의 패악을 알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에도 관절을 몇 날 며칠 동안 요새화하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도 풀어주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급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계엄 선포를 실제 주도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만 풀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만큼 앞으로는 관할권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할지 서부지법에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보한 조사에 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행동을 이어왔는데 모두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 보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20일의 구속기한 중 공수처는 열흘간 수사를 하기로 검찰과 협의가 돼 있어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잔당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온갖 속임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리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윤석열 본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